자, 화요일마다 경제 고민으로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시는 스윗한 뻥튀기 아저씨. 뻥이요. 양희승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희승입니다. 네, 오늘도 기대를 하면서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요즘에 날씨가 예사롭지 않은 게 이런 더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더위가 또 이렇게 날씨가 덥다 보면은 혈관 질환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동키분들 좀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네. 벌써 이제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하반기 그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보험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번 이제 경제사회도 방송에서 군장병들의 실손 중지 재개 이런 걸 한번 제도를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한 가지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 중이신 분들은 비급여 이용용 그 의료 이용량에 따라서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받거나 또는 비급여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네. 저희가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다루기도 했고요. 4세대 실손이 출시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네. 비급여 보험금으로 인한 할인 할증 요거가 이제 적용이 될 거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제 7월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주디가 말한 대로 4세대 실손은 2021년 7월에 출시가 됐는데요. 네. 보험료가 이제 1년마다 갱신이 되고 연령이 올라가면서 또는 보험회사의 위험률에 따라서 이제 할인 할증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처음부터 적용이 되어 왔었고 4세대 실손만의 유일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사용 금액에 따른 할인 할증 요거에 대한 적용은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고 그동안은 이제 통계 확보 등을 위해서 3년간 유예를 시켰다가 이번에 비로소 처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비급여 치료를 한 번도 받지 않아서 이번에 할인을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보험료 할증 많이 되지 않을까 나 네. 비급여 치료 좀 받았는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할인 할증을 받는 분들의 실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주디의 날카로운 질문이 계속 되는군요. 네, 최근 이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요, 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단 1원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 중에서 무려 62.1%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많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실손 가입자 중에 10명 중에 6명은 1원도 청구를 하지 않으신 거죠. 반대로 할증이 되는 대상자, 즉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수령하신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약 1.3% 정도로 생각보다는 매우 낮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고로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디 계시냐? 나머지 한 30% 정도는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10,000원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사용하신 분들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할인도 할증도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4세대 실손의 경우에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급여 보험금의 경우는 아닙니다. 비급여 보험금 청구를 단 1원도 하지 않은 분들이 60%를 넘는다. 네. 이분들은 진짜 기존에 비싸게 내던 실손을 4세대로 잘 바꾸신 분들이죠. 맞습니다. 네. 반대로 100만 원 이상을 받은 분은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걸 정리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실손보험금 청구하는 분들이 꽤 많아서 실손보험의 재정 상황도 나빠지고 있고 1세대에서 4세대로 오면서 공제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 참 많이 보는데 네. 요런 내용들 쭉 정리를 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실손 의료비가 어떤 부분에서 보장이 되고 내가 뭘 썼을 때 이게 할증이 많이 되고 이런 것들도 좀 스스로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제도 이제 그 동키분과 상담을 했는데 2009년 4월에 가입하신 1세대 실손, 이제 부부 실손인데 두 분이 합계 18만 원씩 납부를 하시다가 이번에 갱신이 되면서 35만 원으로 2배가 오른 상태여서 이 실손보험을 없애버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걸 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실손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없애지 마시고 4세대로 전환하시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보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그 4세대 실손의 할인 할증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또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은 의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그 산정 특례 대상 질환, 뭐 암이나 뇌심장 질환이라든지 이런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이런 산정 특례를 받게 되시면 이것으로 인한 의료비 또는 장기 요양 등급 1, 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 할증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직전 1년에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등의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제 보험료 할증이 두렵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할인 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직후에 1년 동안만 유지가 되고 다행히 1년 동안 치료를 잘 받아서 허리가 다 완쾌가 됐어요. 이제 그럼 치료를 안 받겠죠. 그러면 그렇죠. 1년 후에는 다시 원점에서 비급여 이용량을 계산해서 할인 할증 등급을 재산정하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시면 4세대 실손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암에 걸렸거나 뇌나 심장 질환으로 갑자기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하게 되면 산정특례 대상자라고 해서 지정을 해주잖아요. 그때 수술 받고 입원해서 치료받고 막 이것저것 검사하고 병원비가 몇백만 원이 맞습니다. 나와요. 물론 이제 산정질환 대상자면은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지만 지원을 해주고 나서도 이게 꽤 많은 금액이 나와서 이거를 청구했을 때 청구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죠. 나 실손 4세대인데 이거 엄청 오르겠는데? 근데 그거는 제외를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실 내 몸이 아픈 건 내가 아파야지 하는 순간부터 아픈 게 아니라 그렇죠. 안 아프고 싶고 건강하고 싶죠. 근데 아픈 거잖아요.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도수 치료나 비급여 주사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보험금을 지금까지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청구했지? 얼마까지가 할증된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앞으로 얼마가 남은 거야?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해요? 네. 그래서 이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 중이신 분들은 직전 1년간 내가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를 받았는지 네. 이런 내역에 우선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쭈디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계약자 스스로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 보험회사는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또는 개별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개인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 할증의 단계 예상 그리고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내가 얼마를 더 이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남은 비급여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잘 기억을 하시고요. 4세대 실손보험을 포함해서 실손보험료가 갱신이 많이 돼서 부담되시는 분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로 전환하라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 이게 맞는지 판단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1세대, 2세대 실손을 가입하고 있다가 부담이 돼서 4세대로 옮겼는데 내가 이 4세대 보험 활용을 잘못해서 4세대 보험이 1세대만큼 올라가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겠죠. 활용을 제대로 하는 것도 전문가가 할 수 있는 도와드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신 분들 중에서 내가 비급여 치료 많이 받는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할증 요 방법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주실 정보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과 관련한 정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한 동기분의 자녀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다가 친구의 연구치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무척 걱정을 하시면서 혹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요. 쭈디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가입하면 뭐 대표적으로 이런 보상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요. 저는 실제로 이 일배책 특약의 효과를 본 적이 보셨어요? 있어요. 얼마 얼마 전에 15개월짜리 제 조카가 네. 제 휴대전화를 던졌습니다. 박살이 났어요. 완전히 망가뜨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빠랑 저희 새언니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합해서 수리비를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네. 아주 유용한 특약이더라고요. 네. 괜찮다. 유용하게 활용이 되셨네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우연히 발생된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을 하는 것인데요. 한편으로 일상생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면서 뭐 출근도 하고 일하고 뭐 퇴근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 제외되는 일상생활이 있습니다. 바로 업무 중 발생한 사고, 우리가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선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제가 방송 중에 마이크 잡고 흔들거나 춤추다가 의자 망가지거나 이런 건 네. 일배책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이지만 업무 중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중에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방송을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흔드는 행위는 우연한 행위가 아니라 고의로 흔드시는 거니까 더더군다나 나 방송 안 해. 것 같습니다. 나 안 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금융감독원의 금융 꿀팁 자료가 있어서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핵심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관심이 건가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지금 약간 감정이 상해서 그렇지. 네, 네, 정리 좀 알려주세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발생한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상한다. 둘째, 중복으로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한도로 보상한다. 셋째, 주택의 누수 또는 자녀, 반려견 등이 타인의 신체 및 물건에 끼친 손해를 보상한다. 넷째, 직무수행, 전동 킥보드로 인한 배상 책임 및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중복 가입 여부는 금감원 파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네. 앞서 소개한 이제 돈 기본 자녀의 사고의 경우에 다행히 학교에서 가입한 학교 안전공제에서 현재 보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학교 안전공제 보장 내용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 안전공제에서 뭐 어떤 치료비라든지 위자료 합의금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할 수 있는데 그 학교 안전공제에 가입한 보장 내역이 어떤 그 피해자 입장에서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와 별도로 가해 학생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도 보장이 가능할까 해서 접수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학교안전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개인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는 보장이 안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니까 굳이 가해 학생의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뭐 크게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방금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의 보험으로 금액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의 보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보완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이죠.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간혹 이제 가입자가 콜센터를 통해서 혹은 담당 설계사분을 통해서 보험금 접수를 했을 때 뭐 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뭐 실손보험금 청구, 진단비, 수술비 이런 것들 청구하면 처음에는 이제 보장이 이렇게 안 된다라고 안내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 그렇군요, 당연히 그거 안 되는군요. 그렇지,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 안 되는 건지 안 되는 근거가 뭔지 반드시 한 번 더 묻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바라고요. 정리하자면 이 경우에 우선 학교 측과 가해 학생의 책임 소재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연구치의 경우에는 뭐 보철 비용을 포함해서 향후 치료비 산정을 통해서 피해 학생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겠고요. 학교 안전공제 보장 내용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해 학생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통한 배상도 가능합니다. 네. 이런 거 너무 좋은 특약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방금 전문가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거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보험회사조차도 이런 거 있는데 청구하셨어요? 라고 알아서 전화 주지 않아요. 앞서 3부에서는요. 그동안 유예했다가 당장 7월부터 가입자의 직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 금액에 따라서 할인 할증이 적용되는 4세대 실손 내용과 통계를 살펴봤고요. 요즘에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별의별 사건 사고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내 자녀 혹은 우리 가정을 지켜줄 수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요긴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알아봤어요. 자, 이번에는 양희승 전문가가 직접 만나서 고민을 해결해 준 솔루션을 찾아봐 드리고 온 청취자분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고민을 갖고 계셨을까요?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거주하는 40대 학원 원장입니다. 저는 현재 6만 3천 원의 실손보험을 포함해서 운전자 보험 만원, 주택화재보험 만원, 간편보험 10만 원과 암보험 등을 합해서 매월 총 23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간편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됐어요. 이 보험은 제가 3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다가 가슴에 물혹이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돼서 설계사를 하고 있는 아는 언니에게 상담을 받고 가입했는데요. 최근에 우연히 간편 심사보험 광고를 봤는데 혹시나 하고 보니 제 보험이 이 간편 심사보험이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이게 간편 심사보험인지도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싼지도 무엇보다 제가 왜 이런 유병력자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계사 언니한테 물어보니 가슴에 질환이 있는 상태였고
당시 저한테 다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는 그동안 꼭 필요한 보험만 가성비 좋게 가입했다고 믿었는데 괜히 간편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만 비싸게 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화도 나고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도 고민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상담이 가능할까요? 다 되죠. 예, 상담이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뭔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당연히 전문가 도움 받으셔야죠. 간편심사보험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데요. 간편심사보험이라고 하면 심사 과정이 간편한, 즉 유병자 보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과거에 암처럼 중대한 질병을 앓으셨던 분들이 가입하는 그런 보험인데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사연의 주인공은 검진 중에 발견된 가슴의 물혹 요거 하나 때문에 간편심사보험에 가입을 하셨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네, 이 간편심사보험은 상품의 이름처럼 이제 일반적인 보험에 비해서 병력을 고지하는 항목이 축소가 돼서 간편한 심사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인데요. 과거에 이 간편심사보험이 만들어진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그동안은 이제 고혈압, 고지혈,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암, 뇌졸중과 같은 이제 중대질환 병력으로 가입이 어려우셨던 분들에게 보험료가 다소 비싸긴 하지만 필요하신 보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의 문턱을 낮춘 보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본래의 취지를 생각하면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죠. 최근에 보험 시장을 보면요. 이 사연자분과 같이 이런 분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여성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아니 그런 거 다 없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그 갑상선이나 생식기의 양성신생물 뭐 이제 물혹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뭐 이런 분들 외에도 뭐 고지혈증 증세가 있어서 약을 처방을 받았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이거 네. 흔하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이런 질환들이 중증 질환도 아니고 이제 건강 관리도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편심사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키분들도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전에야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중증 질환이었지만 요즘에는 고혈압 없는 사람 찾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흔하고 또 약을 드시면서 잘만 관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성들도 부인과 질환이 있는 경우에 꾸준히 추적 검사를 하면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을 받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걸리진 않았으나 그래도 조금 수치가 높으니까 추적 검사하자. 뭐 이 정도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편심사보험 비싼데 이거를 가입시키면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이 사연자분이 매월 10만 원씩 납입을 하고 계시는 간편심사보험의 보장 내역을 살펴보면요. 네. 암진단비 2천만 원,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각 1,000만 원, 그리고 질병상의 종수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은 보장 내용은 비교적 중요한 보장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연자분의 건강 상태로 봤을 때 꼭 간편심사보험으로만 가입을 했어야 하는 건지 바로 이 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자분도 이게 궁금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선 이제 사연자님의 경우에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도 동일하게 부인과 질환 병력만 있는 상태이시고요. 사실 부인과 질환과 관련 있는 보장은 암과 질병 수술비입니다. 이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심장질환 수술비, 뭐 혈전 용해 치료비 또는 뭐 상해 특약 이런 보장 특약들은 사실 전혀 상관없어요. 부인과 질환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과 질환과 연관이 있는 것 때문에 추적 검사가 필요한 뭐 이런 거니까 네. 일반 건강체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 다른 부위들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는 네, 네.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인과 질환에 관련해서는 간편심사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게 낫고 네.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건강체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추가하자면 동키분들 중에서 이제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 설계사분이 권유하는 상품에 무턱대고 이제 가입하지 마시고요. 그 전에 그 상품이 간편심사보험은 아닌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최적화된 상품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부인과 질환 외에 다른 병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가입하실 상품을 결정하시기 전에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을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인과 질환은 아까 쭉 얘기한 것처럼 고지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고지하면 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해당 부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부담보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인과 질환을 보장하는 암과 수술비 특약은 간편심사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고 네. 부인과 질환과 관련이 없는 뇌 심장질환이나 성에 관련 특약들은 건강체보험으로 구분해서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건강체보험이라는 거는 일반 보험입니다. 네. 건강한 분들이 가입하시는 그런 보험. 자, 알려주신 첫 번째 방법은 그러니까 일단은 일반 건강체보험과 간편심사보험을 적절히 이렇게 섞어서 가입을 하는 그런 방법이겠네요. 두 번째 방법은요? 네, 두 번째 방법은 동키분들 중에 이제 부인과 질환이나 또는 그 어떤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마지막으로 이제 해당 질환에 대해서 검진을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첫 번째 방법과는 또 다르게 암, 뇌, 심장 수술비 그리고 상해 특약과 같은 모든 보장을 일반 건강체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점인데요. 오. 더구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 중에서 개인의 건강 등급에 따라서 간편보험보다 저렴한 정도가 아니라 일반 건강체보험보다도 최대 30에서 40% 정도 저렴한 상품도 있는데요. 더 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와 동일하게 해당 질환이 있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검진 받으신 시점이 1년 전이고 이러한 상품의 장점이 잘 만나서 기존과 같이 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종수술비를 동일한 금액으로 보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10만 원의 보험료에서 6만 3천 원으로 무려 기존 상품보다 37% 저렴한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희승 전문가님이 주머니 속에 숨겨두고 있던 게 아니잖아요. 이 상품을. 네. 근데 왜 못 찾으셨냐는 거죠. 왜 이렇게 권해주신 분은 이런 걸로 안 해주고 오히려 일반 것보다도 비싼 걸로 가입을 권유를 해주셨냐라는 거죠. 네. 이게 참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특정한 한 보험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속해 있는 그 보험회사와 추가로 한 보험회사 그 두 가지 회사의 상품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그 보험업법상의 그런 한계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그와 반대로 모든 상품을 다 취급을 하는 설계사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인지가 부족하면 또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래서 돈키호테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험료 한두 달만 내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20년 이상씩은 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집 가계부의 커다란 지출 항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바로 보험이죠. 잘 가입하면 가정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요. 잘 모르고 가입을 했다간 가정경제에 큰 충격을 안겨줄 수 있는 게 바로 보험입니다. 좋다고 얘기하는 보험들 여기저기서 많이 추천을 해주죠. 그런 거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다 가입을 하면 이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요. 제발 아파라. 이번엔 좀 아파라. 이번엔 제발 좀 아파라. 이래야 돼요. 나간 돈이 너무 크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려고 보험에 가입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보험에 가입은 하는데 우리의 목표는 결국 건강하게 안 아프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보험은 끝까지 안 써야 맞는 거잖아요. 자, 이제 다시 우리 집의 보험료를 들여다봅니다. 그 정도면 적당하신가요? 너무 많지 않나요? 돌려받지 못하는 지출이에요. 괜찮습니까? 거기서 오케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못 돌려받을 거면 뭐하러 보험을 들어? 그건 이제 평생 건강할 거다. 이건 우리의 목표인 거고. 근데 현실은 우리의 몸이 진짜 하나도 안 아플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병원을 한 번도 안 가고 산다라는 거는 꿈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필수적인 실손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너무 크게 돈이 들어가는 그런 진단금이나 암 이런 것들 그런 기본적인 울타리들을 단단하게 세워두셔라 라는 이야기를 저희 전문가분들이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볼게요. 첫째. 4세대 실손보험 할인 할증 제도 직전 1년간 청구하여 받은 비급여 보험금이 얼마인지 보험사의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네. 둘째. 간편심사 보험은 최후의 선택. 보험에 가입할 때 나의 병력을 최대한 고려하여 일반 건강체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우선 확인하고 간편심사 보험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자. 네. 자, 그러면 인사드릴게요. 양희승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